미국은 방금 이란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를 단번에 제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조건을 논의하고 외교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테이블에 가져온 것은 협상 입장이 아니라 요구 목록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국의 지역 철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목록의 맨 아래에 있었는데 저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관리들은 페르시아만과 홍해의 해저 광 케이블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원 호수보다 두껍지 않은 17개의 해저 케이블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다리에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3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경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격화이며 디지털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RGC는 사실상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대응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졌고 그 대응은 외교적 서한이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의 군대, 수십 척의 군함, 그리고 이란 항구의 완전한 봉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넘겨졌습니다. 이란의 광섬유 케이블 위협을 이해하려면 테헤란의 전략적 절박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란은 전통적인 전쟁에서 미국에 맞설 기회가 없습니다. 고속정대 구축함, 노후 항공기대 F-35, 비대칭 전쟁의 교리는 바로 이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적을 물리칠 수 없다면 적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라. 이란의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도 이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지휘체계, 글로벌 금융, 걸프 지역의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단 한 명의 잠수부, 단 한 개의 기로에로 인해 30억 명의 디지털 생활과 모든 군대가 암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완벽한 비대칭 무기입니다. 비용은 거의 없고 영향은 전 세계적이며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봉쇄는 단순히 석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 디지털 무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모두 활발한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체 디지털 다리를 운반하는 두 개의 병목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블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공중을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위성, 무선 연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모든 국제 데이터의 95에서 97%가 해저에 놓인 물리적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케이블은 당신의 팔보다 얇으며 해저 몇 미터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백업은 없습니다. 이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위성 대안도 없습니다. 이 케이블이 끊기면 우리가 아는 인터넷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이 지도를 보세요. 세계의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는 두 개의 중요한 병목 지점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케이블이 함께 묶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을 통과하는 두 개의 좁은 통로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로 스웨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에는 AAE1, CAMEWES, CAMEWEO, IMEWE, EIG, 플라크 네트워크를 포함한 16개의 주요 케이블 시스템이 지나갑니다. 2024년에 후티 공격으로 인해 버려진 화물선 MV 루비마르가 대함 미사일에 맞은 후 해저를 가로질러 닻을 끌면서 이 케이블 중 3개를 절단했습니다. 수리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병목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통로로 가장 좁은 지점에서 폭이 33km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글로벌 인터넷에 연결하는 모든 케이블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모든 케이블은 이란 영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협 남쪽의 오만 해역을 통해 경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RGC 해군은 이 해역에서 잠수함, 기로의 고속 공격 보트, 전투 잠수부를 운영합니다. 그들은 이 케이블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두 요충지가 동시에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교통에 대해 폐쇄한다고 선언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최소 5척의 유조선이 손상되었고 약 150척의 선박이 해협 주변에 발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유조선을 주시하는 동안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물 밑에는 17개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란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먼저 팔콘 케이블 시스템입니다. 플렉텔레콤이 운영하며 현재 릴라이언스 글로벌콤의 일부인 이 케이블은 페르시아만을 통해 뭄바이와 여러 걸프 국가를 연결합니다. 용량은 초당 40테라비트를 초과합니다. 만약 절단되면 인도는 서쪽으로 향하는 인터넷 대역폭의 상당 부분을 하룻밤 사이에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걸프 브리지 인터내셔널 케이블 MENA 케이블 시스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그리고 이란 자체를 연결합니다. 이 케이블은 전체 GCC 지역의 디지털 백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오레도 그룹이 개발한 파이버 인 걸프 FIG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7개의 GCC 국가를 연결합니다. 오레도는 동시에 이라크와 터키를 통한 육상 배치 경로에 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프로젝트인 메타의 To Africa Pearls 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야심찬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45.km 길이의 케이블은 걸프 국가들을 아프리카, 유럽, 남아시아와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스가 이 케이블을 설치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들의 설치 선박인 일대바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 해안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알카텔은 즉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적 용어인 불가항력을 발동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발이 묶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은 새로운 케이블을 차단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악몽 시나리오는 기존 인프라의 의도적인 파괴입니다. IRGC 해군은 페르시아만의 얕은 수역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형, 조용한 디젤 정의 잠수함인 가디르급과 파테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이 닻에 의해 끌려서인지 자연적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파괴 행위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란은 여러 케이블을 끊고 전쟁의 혼란 탓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홍해 케이블 손상에서 후티의 역할이 몇 달 동안 논의된 후에야 확인된 것과 같습니다. 무기는 정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024년에 MV 루비마르는 단순히 밭을 끌어 3개의 케이블을 절단했습니다. 케이블 착륙 주점 근처에 설치된 기로에 절단 장비를 가진 전투 잠수부 또는 의도적으로 침몰된 배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여러 케이블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케이블을 절단하는 결과는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충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인 걸프 국가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설하는데 수년과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걸프가 세계의 다음 인공지능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만 해도 이 지역에 3개의 주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지속적인 고대역폭 연결이 필요하며 이 연결은 이란이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이란 드론이 3개의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습니다. 2곳은 아랍에미리트에, 1곳은 바레인에 있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군사적으로 표적이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6개국의 은행 시스템, 결제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들이 물리적으로는 온전하지만 세계와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진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완전한 디지털 고립입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로 경고할 만한 수준에 이릅니다. 인도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취약한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의 서쪽으로 향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3분의 1이 뭄바이와 첸나이를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연결하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회랑을 통해 흐릅니다. 인도의 IT 수출 부문은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은행 인프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 매일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UPI 네트워크는 모두 이러한 케이블이 제공하는 낮은 지연 시간 연결에 의존합니다. 2008년 지중해의 이집트 근처에서 단지 4개의 케이블이 절단되었을 때 인도의 국제 대역폭은 몇 주 동안 60% 감소했습니다. 은행, 증권 거래소, 아웃소싱 회사들이 마비되었고 그것은 단지 비분쟁 지역의 4개의 케이블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케이블 교란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는 연결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차원도 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57%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연결성 중단에 결합된 영향은 이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는 아부다비의 5기가와트 규모의 AI 캠퍼스인 스타게이트 UAE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로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의 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4년 홍해 케이블 손상 이후 수리에는 6달이 걸렸습니다. 수리선이 예멘 정부로부터 해당 지역에 들어갈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약 60척의 전문 케이블 수리선만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지뢰와 전쟁 순찰로 가득한 해협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케이블을 절단하면 그 케이블은 몇 달, 어쩌면 1년 이상 끊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억제가 유지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교통을 이용했던 것처럼 케이블 위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합니다. 그 위협만으로도 휴전 협상에서 지렛배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케이블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투자 동결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케이블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인공지능 허브가 되려는 꿈은 파괴되지 않았지만 수년간 지연됩니다. 시나리오 2, 표적 파괴. 이란이나 그 대리인이 두세 개의 케이블을 끊습니다. 신빙성 있는 부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마도 표류하는 기뢰나 대리 선박이 닻을 끌고 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20에서 30%가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3에서 6개월 동안 심각한 속도 저하를 겪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이란은 널리 의심받고 있지만 2024년 홍해 교란이 몇 달 동안 논의되었던 것처럼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3번째, 전면적인 디지털 전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접근 가능한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고 홍해에서 후티의 케이블 공격과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동시 이중 초크포인트 공격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가 중단됩니다.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로 고립됩니다. 인도의 IT 부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붕괴됩니다. 첫 주에만 경제적 피해가 5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중동을 완전히 우회하여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해 미국을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5만 킬로미터 케이블인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블은 완공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두는 유럽에 도달하기 위해 이라크와 터키를 경유하는 육로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CAMEWE6의 컨소시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부분 해저, 부분 지상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중 어느 것도 이른바 2028년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30억 명의 인터넷 접근과 전체 지역의 디지털 경제는 테헤란이 바다 밑으로 손을 뻗어 플러그를 뽑을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그 플러그가 뽑히면 아무도 그 물속으로 들어가 케이블을 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를 케이블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그 물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있을까요? CNN의 소식통에 따르면 몇십 개입니다. 독립기관의 평가는 더욱 놀랍습니다. 아마도 10개, 10,000개가 아니라 10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뢰의 힘은 폭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뢰의 진정한 힘은 심리적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위협보다 큽니다. 그것이 바로 이란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뢰로 배를 침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뢰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도 모든 교통을 멈추게 하고 미 해군을 광영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비대칭 전쟁의 냉정한 수학. 지뢰 하나는 몇천 달러가 든다. 제거하는 데는 1000배 더 든다. 설치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린다. 제거하는 데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린다. 그들은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LCS로 대체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트라이마란 선체, 시속 40노트, 한 척당 3억 6천만 달러, 교체 가능한 임무 모듈.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듈식 플랫폼. 실제로는 선체 균열, 장비 고장, 부식 문제. 몇몇은 몇 년간의 운영 후 퇴역했습니다. 그들은 리틀 크래피 쉽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로의 제거 패키지가 전투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뢰는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제 시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은 나무 선체를 가진 오래된 어벤저는 지뢰밭 안에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자기 신호를 방출하지 않아서 지뢰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뢰밭에 들어가 지뢰를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LCSS는 금속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구역 밖에 머물러야 하며 무인 수중 차량과 드론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이란 해안에 남은 위협 범위 내에서 이란 해안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동안 그들 자신이 표적이 됩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폭탄 처리 전문가를 주차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다. 지뢰 제거 모듈을 장착한 USS 털사와 산타 바바라가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걸프만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연안 전투함 USS 캔버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 있는 단일 함선입니다. 미국의 다른 옵션으로는 일본에 있는 대척에 어벤저 함선이 있으며 단기간에 배치될 수 있지만 이동에는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MH-6US 시오크 헬리콥터는 레이저 기로의 탐지 및 소나 스캔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기로의 탐지 돌고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소나 능력은 많은 무인 시스템보다 더 정밀합니다. 영국은 기로의 제거 드론을 보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마지막 기로의 제거 함정은 2026년 초에 걸프만에서 철수했으며 자체 동력으로 귀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운송해야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연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뢰 제거 부대는 느리게 움직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작동하고 이란에 남아있는 위협은 여전히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흐르는 석유에 대해 걱정해왔지만 해협 아래로 흐르는 대이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비축할 수 있고 경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은 하룻밤 사이에 경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안에 교체할 수 없으며 전쟁 지역에서 끊어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잠수부, 지뢰, 끌어당기는 닷,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란이 이 케이블을 끊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인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한 대답은 아마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